10월 13일 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어제 정부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 국정화를, 그러니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발표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즉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역할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맡기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을 구성을 해서 1년간 만든 다음에 내년 11월경에 집필된 내용을 공개해서 학계와 그 다음에 이해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받고 2월 달에 교과서를 발간하는 쪽으로 가면서 내년 입시는 이제 이 통합된 국정 한국사 교과서로 치르게 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2017년에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영수와 더불어서 한국사를 이 수능 필수 과목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이제 4과목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하면, 예를 들어서 현행 이 검정 한국사 교과서로는 학교마다 내용이 다른데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교과서로 배우고 같은 내용을 배운 다음에 시험을 쳐서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에서 한국사가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 한국사를 국정으로 해야 될 이유는 충분한 겁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에 있어서는 그건 어떤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어느 교과서로 배우든 수능 문제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사 문제는 엄청난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르게 서술해 놓은, 그것도 또 다르게 서술한 좌파 교과서를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도 또 조금씩 다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쳐서 학생들로 하여금 수능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어떤 어제 문제가 하나 불거져 나왔습니다. 교과서보다 한술 더 뜬 교사용 지도서가 있는데 그 지도서는 교과서 내용보다 훨씬 더 좌편향적이었다는 겁니다. 흔히 종교인들이 강론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도 종교인용 강론 설교 해설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불경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하게 해설해 놓고 어떻게 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사들도요, 이 수업에 가르칠 때 자기들이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사 지도서를 보고 거기에서 교과서에 놓은 것 이외에 더 깊은 배경과 더 이렇게 심층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런 데 기반해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사용 지도서를 좀 입수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놓고 가면 그거 열어보면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내는가 표시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훔치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때 교사용 지도서는 그야말로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됐는데, 요즘 7개 민간 교과서 회사가, 한국사 교과서 회사가 만드는 교사용 지도서는요, 웃기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정부의 적극적인 인물은 김구와 김규식이고 반민족 행위자 청산의 소극적인 인물은 이승만이다. 자, 물론 김규식 그리고 김구 이 두 분이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서 회담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실패했죠. 그 적극성이 있었지만 이 두 분은 당시에 한국의 현실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봤거나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결국은 소련과 중국 중공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한마디로 이 세계적인 역학관계, 냉전이 어떤 것인가를 해설하지 못한 그런 무능력도 있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북한의 소련군이 진주해서 김일성이라는 젊은 가짜 장군을 하나 만들어서 신격화시키면서 그 사람을 보고 북한을 다스리라고 꼭두가시로 앉혔으면 위성정부 아닙니까? 위성정부의 실체로 앉혔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남북한이 통일되는 정부를 구성하자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무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승만 정권이 단독으로 남한 정부를 48년 8월 15일 날 출범시키면서 일제하에 있었던 관료들이나 군경을 많이 썼다. 자, 과거 역사 청산에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미군이 2차례나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뭐였는가 하면 후세인을 쫓아내면서 후세인만 드러내야 되는데
후세인 밑에서 충성을 바쳤던 군인, 경찰을 전부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세인이 쫓겨나면서 무기고를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너네 어차피 묵고 살 길이 없으니까 싸우지 않으면 너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후세인의 밑에서 군인, 경찰을 했던 사람은 새 이라크 정부에서는 빨간 딱지가 붙어서 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막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총 들고 테러리스트가 됐고, 그것이 오늘날 IS의 전신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가 IS 때문에 난민으로 테러로 저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다 그러면 후세인만 딱 드러내고, 후세인 밑에 충성을 바치던 사람들도 새 이라크 정부에 충성을 바치라 하면서 그대로 두면서 그 시스템화 갖고 가면서 위에 지도부만 후세인 대신에 교체하는 형태로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 한국 이시조선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저절로 고종 밑에 있던, 한마디로 고위 관료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판선이, 영의정인이 이런 사람들이 을사조약을 통해서 일본한테 나라 갖다 바쳤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파천이라고 러시아에 붙었다가 뭐 청나라에 한 붙어보려다가 미국에 붙어보려다가, 나라라고 해도요, 일본군 낭인 건달 몇 명이, 수십 명이 그냥 궁에 들어오면 막을 군인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뭔 나라입니까? 그냥 혼자 망한 겁니다. 그리고 망한 다음에 그건 정근대 왕조죠. 그 다음에 일본 식민지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근대 국가로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국에 박았죠. 식민지를 다스리는 필요를 위해서라도요. 자, 해방이 되었는데 한국의 국민들은 현대식 근대 국가에 대해서 경험해 본 사람도 없었고, 그런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누구를 데리고 국가가 유지되겠습니까? 법원에 판사나 법원에 검찰에 검사나 서기가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대 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찰 시스템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새로운 한국군을 건설해야 되겠는데 근대적인 군인을 경험해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광복군에 있던 분들도 이 군에 일부 들어왔고 그분을 주축으로 군을 구성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분들도 군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시스템에.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남한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의 일부를 가지고 차용해서 출발을 했죠. 당시로서는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치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고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서 발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25는요 명백하게 당시에 미 소련 간의 냉전 구도에서 소련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아지트를 없애버려야 된다, 미국의 아지트를. 그래서 김일성에게 지시를 해서 남침한 겁니다. 뭐 T-34니 탱크니 미국이니 다 대줬다라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탱크가 소련제 탱크고, 북한의 전투기 폭격기도 전부 소련제였지 않습니까? 무기 다 대주면서 나만 쳐버리라 한 거 아닙니까? 저기 무기도 없고 미군은 다 철수해서 이미 일본으로 가 있고, 미 국무부 장관 에치선이라는 사람이 한국은 미국의 방어 구도에 안 들어있다고 발표도 했고, 그러니까 내려가면 미군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남한에 한마디로 당나라 군대 비서대가 총도 제대로 없는 남한군에 북한군 탱크가 밀고 가고 북한군 비행기가 폭격하면 이거는 하나마나 끝나버릴 거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미군 올 때까지 제대로 전투다운 전투도 못한 채 서울 내주고 대전까지 밀려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미군이 이제 부산항에 상륙해서 오산쯤에 와서 북한군하고 붙었는데 미국도 졌죠. 그러면서 미군이 이렇게 더 보강이 되면서 낙동강 방어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버티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마치 뭐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뭐 미 군정이 포고령 이후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 없이 사형이나 형벌에 처한다. 당시에
미국이 한국에 왔을 때 일제 식민지였던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환영할지 반대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을 48년 한국 정부가 쓸 때까지 유지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있는 사람 상당수가 일본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었고, 또 미국의 적인 소련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었고, 실제 좌파에 의한 유혈 테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총들이 난무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을 총살하거나 처벌하겠다라는 경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이 미국의 용병이다. 자, 베트남 파병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미국이 한국 보고 파병을 해달라고 했고, 당신들이 파병을 안 해주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미군이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수만큼 이상 한국군을 보내는 게 나은 거죠. 미군이 나가버리면 북한군이 또 내려올 수 있고 60년대만 하더라도요, 한국이 북한보다 사실 경제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여기 있으라 하기 위해서 한국군이 대신 갖게 한 거죠. 그 다음 또 왜 갔습니까? 근데 이왕 가는데 가면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 받아온 월남전의 월급과 월남전에 갔던 한국 기업들이 재벌이 되고, 그 받아왔던 월급이 한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서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뭐 포철도 만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뭔 잘못입니까? 그게 용병입니까? 그럼 안 갔으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은 미국 보고 전시작전권 이양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 있고, 전임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갖고 가라고 한 걸.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뭐 판문점에서 전쟁 직전까지 가니까 미군이 뭐 좀 대해주라, 미국 뭐 좀 해주라 한 거 아닙니까? 그 필요성 때문에 있는 거지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이 교과서 지도서를, 교사 지도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한국이 적화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북한의 농지 개혁이라든지, 또 북한의 이 세습 문제라든지, 또 북한의 좌파들의 항일 투쟁을 다루는 데서요, 철저히 북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줍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내재적인 접근, 즉 북한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북한을 이해해야지 한국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는요, 철저히 무조건적 비판의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어제 야당의 새정년의 문재인 대표가요, 광화문 앞에 가서 역사 왜곡 교과서 반대. 아니, 새로 만들 교과서가 왜곡 교과서일지 아닐지를 어떻게 알고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반대한다고 1인 시위를 합니까? 오늘도 한답니다, 이분은요. 뭐 김무성 대표하고 토론하자 해서 안 할 줄 아니까 그러겠죠. 두 분은 친한데 토론하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웃깁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민생과 무관한데 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급한 민생을 도외시하느냐. 이거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4대 개혁, 뭐 공공개혁부터 시작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할 때 세월호하고 연관시키고 뭐 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그때 브레이크를 걸면서 국회를 갖다가 공전시키던 사람들이 누군데, 세월호 때문에 국회를 갖다가 작년 6개월을 놀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 뭐 교과서를 바른 교과서다, 뭐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는데요. 뭔 바른 교과서입니까? 국정교과서라고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국정한국사 교과서라고 해야지요. 저는 우리 보수 일각에서도요, 문제 진짜 많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검증하자고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교육부 차관도 검증교과서를 하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때만 바뀌면 시류에 따라가지고 교과서를 왜 국정으로 해야 되겠냐 철학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국정하겠다니까 할 수 없어가 개끌리 놓듯이 나와가지고 국정하겠다고 발표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합니까?
임기 내에 완성하려고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까지 하겠다고 해도 이게 지금 하기가 어렵는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아니고 세월을 두고 여야 합의가 국민 내 좌우 합의가 되어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말은 하지 말자 소리 아닙니까? 나는 조선일보가 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고 소극적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보수 진보의 시각에서 제가 보수를 대변하는 거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한 20, 30년 살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 죽고 나서라도요, 한국의 역사는 이 유유히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비고요. 자, 다음 대선에서 야당 이기면 국정교과서 또 해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야당이 됐던 보수가 또 이기면 또 국정교과서 또 돌아갈 거예요. 수십 년 전쟁을 해야 될 첫 지금 싸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 교과서 문제가 중요한가?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3년차에 이 이야기를 꺼낸 것도 저는 유감입니다.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총대 메고 나섰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한 나라를 구성하는데 그 나라의 가치나 정신을 아예 잘못 만들어버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나라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금을 거둘 맹문도 없고요. 국가를 위해서 애국을 해달라는 맹문도 없고 군대를 위해서 와달라는 맹문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나라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무엇을 목적으로 이 나라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거고 어떻게 살아왔다. 근데 과거에 정말 대한민국 어려웠다. 근데 중국 옆에 붙어서 이 조그만 나라가 망하지 않고 2000년, 3000년을 버텨서 살아왔다. 근데 지금 세계 11위, 12위 가는 대경제국가가 되었다. 내부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위기도 극복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한국 사회에 담아야 되고 또 한국이란 나라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즉 나는 한국에 태어나기 싫었다. 이 태어난 걸 저주한다. 헬조선, 탈한국 이런 이게 아니라 태어났으면 이 나라가 그래도 어렵게까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도 버티고 왔는데 지금도 뭔가를 갖다가 다들 노력하고 바로 잡아서 좋은 나라로 향후에 수천 년 동안 존속할 수 있도록 더 발전시켜 가야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45년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보다 못했습니다. 61년 5.16이 났을 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96불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유엔에 120개국이 있을 때 100위권이 넘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보다 케냐 이런 나라들, 우간다 이런 나라들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2 GDP로 그 다음에 1인당 GNP로는 뭐 세계 한 30, 한 7, 8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 가야죠.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도외시한 채 한국은 해방 출범부터 저렇게 출범해야 될 나라가 아니었다. 친미 친일을 해가지고 역사부터 잘못된 정부다. 오히려 북한에게 더 정통성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타난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를 거치면서 온 한국의 모든 정권들은 다 썩었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야말로 좀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교과서 문제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2003년에 국사라는 과목으로 있던 것을 국사와 근현대사를 독립시켜버렸습니다. 따로 두 과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근현대사를 검정으로 해버렸습니다. 국사는 국정으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근현대사를 검정으로 해버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좌파들이 야권이 이제 여당이 된 상황에서 자기들 패날 대로 제낀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다가 2011년에 이명박 정권이요. 국정 이런 건 엄두도 못 내고 저는 이명박 정권은 보수 정권도 아니고 한마디로 장사치 정권이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통합만 했죠. 한국사로. 통합만 해놓고 검증은 그대로 놔둔 겁니다. 자, 오늘날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된 데는요. 교육부 관료들 중에서 소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관료가 아닙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줄 서는 해바라기들이죠. 보수 정치인 중에서 소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전부가 공범이에요. 교과서 문제가 이따위로 된 데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처신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수에서도 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뭐 유승민 의원도 어제 한마디 했던 모양이더만요. 이 교과서 반대한다고요. 그분은요. 진정한 개혁 보수가 진정한 개혁이 뭔지 모릅니다. 저요. 경제 문제나 모든 문제에 사회가 변화돼야 되고 부패 척결이 돼야 되고 엄청나게 개혁돼야 되고 이래서 저보고 좌파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지만 저는 이념이나 가치 부분에서만큼은 확고하게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항상 후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패션, 한마디로 우파인 척 하면서 이렇게 해야 세련돼 보일 거고 좌파들도 나를 존경할 거라고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교육부 관료들이 한마디로 한국사 교과서를 근현대사와 두 개로 분리시켜서 검증을 도입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엎어선 교육부 관료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거기 충성바치고 저희 한국의 고위층들요. 다시 일본이 아마 침략을 하면 이 반자이 하면서요. 천황 반자이 할 겁니다. 덴노 반자이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또 해방되면 또 대한민국 만세 할 사람들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무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양심이 있어서 존경받고 모범을 보여서 존경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문제에서요.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 대한민국의 고위관료, 보수 정치인 한마디로 다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됩니다.